애초에 예. 공천을 네. 그때 어쨌든 새진보 연합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받았고 그때 네. 용해인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 하면서 내가 직접 네, 네. 영입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같이 이제 그 목도리 두르고 사진도 저렇게 찍으셨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예. 새진보 연합이라고 하는 게 기본소득과 플러스 알파를 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몫으로 간 거고 네네. 그리고 나서 당시에는 그때 득표율에 따라서 네, 당시에는 의원이 안 됐지만 네.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승계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의원이 되셨으면 네. 당연히 당적은 기본소득당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때도 그랬고 네. 지금도 그 시점만 달라진 거잖아요. 배지를 다 시점만 달라진 그러니까 거지.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저로서는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만약에 원주시장을 간다라 그러면 민주당으로 가고 국회의원이 되면 기본소득당으로 가야 되냐.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이 그 상황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어쨌든 원주시장 나가겠다라고 와서 열심히 당 안에서 1년 가까이 활동을 해왔고 네. 누구나 당의 주요 인사들이나 당원들까지도 우리 민주당에서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알고 네. 뭐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갑자기 승계가 되니까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앞으로 향후 협력이나 연계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작은 정당들과 정치적 협상이라든가 선거연합을 하자라고 하는 논의에서도 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 당연히 안 좋죠. 우리 그걸 몫으로 누가- 돌아오고 그랬는데 안 돌아오면 이제 어느 소수 정당이 민주당과 아니 그것도 연합정당을 그렇지만 하려고 하겠어요. 민주당도 네. 이 정도 되면은 예. 어쨌든 저 사람은 민주당 사람인데 왜 저 사람까지 데려가냐라고 하는 걸로 역풍도 부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원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예. 내가 민주당에 남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민주연구원에서 한 게 기본사회정책 총괄을 했고 예. 네. 기본소득 정책도 만들고 뭐 사회복지 정책, 사회적 경제 정책 다 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때 공약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연합정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당에 누가 의석 나누기만이 아니라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냐. 그럼 민주당 안에서 제가 기본사회 기본소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네. 용해인 의원하고 협력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면 정말 기본사회 기본소득 정책이 대한민국의 주류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는 했죠. 이 민주당이랑 기본소득당이랑 어쨌든 이제 그 정책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하면 네. 뭐 연대 차원에서 아까 그 연결고리 역할도 하셨다고 하시니까 연대 네. 차원에서 기본소득당 의원으로 가서 예, 예.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네, 네. 나서 뭐 나중에 지방선거 시즌에는 뭐 배지를 내려놓으신다면 그리고 나서 뭐 좀 당적을 바꾼다거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이게 너무 갈등이 막 아니, 한쪽은 그거를 진짜 울고 누군 그- 배신자라 그러고 당원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아.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 당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예, 지지자도. 예. 그럼 제정신이 아닌 예. 희한한 인간 된다, 진짜 그거는. 아. 차라리 그냥 제가 지금 실컷 두드려 맞고 예. 좀 분이 풀리시면 아. 정책으로 보상을 하고 또 이제 저는 사실 지난번에 민주당에 와서 활동하면서도 네. 이제 기본소득당 뭐 일부 인사들한테 예를 들면 이제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본사회 기본소득 정책을 받았잖아요. 네. 메인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당대당 통합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기본소득당과 예. 아. 그런 얘기도 저는 했었어요. 네. 만약에 제가 당시에 당선이 돼서 남았으면 저는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네. 예. 아니면 민주당이 혹시, 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해야 주류화시킬 수 있으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이제 그 용해인 대표랑 이제 갈등이 좀 심하긴 하잖아요. 민주당에도 막 그 눈물의 기자 호소를 또 기자회견을 네. 통해서 호소를 하기도 하고. 네, 네. 그럼 차라리 만약에 내년에 지선까지 나가시는 게 거의 이제 확정적이라면 예. 나가시는 걸로 이제 마음을 먹으셨다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비례대표해서 의원 뭐 1년 동안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나로 인해 이렇게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거 이 민주진영 전체에 좀 선회가 되는 일이니 내가 그러면 의원직 내려놓고 나는 그러면 지선에 더 집중하겠다. 대신 이로 인한 갈등은 좀 서로 봉합이 좀 됐으면 한다. 이렇게 가신 건 어때요? 아, 근데 네. 그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의 효능감을 못 느꼈던 거는 네.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는데도 네. 정말 목숨 걸고 민생 정책을 챙기거나 예. 입안시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비례 후보가 됐잖아요. 예. 그럼 저는 뭐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도 있고 예. 또 하나 저한테 맡겨진 역할이 그 각종 입법이라고 하면 진짜 입법화를 통해서 체감도 높은 정치의 효능감 높은 정치의 모델을 만들고 싶고 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질 때 찬반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그거 해봐야 일부 군소정당 과대 의석만 만들어주는 거지. 민주당으로서는 손해 아니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연합정치나 이런 거 비례 이런 문제들을 건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치의 문턱이 너무 높다. 학연 지원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런 것들이 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 보면 만약에 이런 연합 정치라든가 비례 정치를 변화시키려는 동력은 네. 결국은 체감할 수 있는 정치적 변화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3년 9월부터 쫓아다니면서 사실 욕도 많이 먹고 네. 그게 되겠냐, 이상한 간첩질한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네. 모든 걸 내려놓고 뛰었던 이유는 이렇게 가는 것만이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인데 네. 저는 제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네. 그때 우리의 선택들이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만들고 싶고 지금은 뭐 용해인 의원께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서운하실 수 있지만 네. 저는 한 3, 4개월 지나면 지금 저의 선택이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의 대한민국 정치 안에서의 주류화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전 수용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네. 용인 대표도 이해해 주실 거다. 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여당의 최혁진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젯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비례의원직을 승계하는 최혁진 의원을 향해 새치혀로 당의 의석을 훔쳐가는 도둑질, 정치적 사기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야권을 연합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당 당시 새진보연합이죠.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영입했고 최 전 비서관은 기본소득당의 추천으로 비례 16번을 받았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의 입당을 환영해 주신 용해인 국회의원과 새진보연합의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직전 순번이었던 위성락 강유정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손솔 전 진보당 수석 대변인과 최혁진 전 비서관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최혁진 의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용해인 대표는 지난 총선 비례대표 추천에 대해 당을 대표해 사과한다면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철회한다고 알렸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 당원을 배신한 최혁진 씨의 정치적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길 바란다며 최 의원을 제명하고 다음 후보자에게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라고 요청했습니다.